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라 하면은 대통령 하다가 죽은 김대중 씨가 아니고 조선일보 주필하는 이 김대중 씨가 자기의 그 조선일보 사설이라 하니까 거기에 김대중 씨가 조선일보에 사설을 하나 낸 것이 사설이라 하면은 사설이라고도 해도 되고 칼럼이라고 해도 되고 김대중 씨가 조선일보의 주필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 김대중 씨가 주로 사설을 많이 그래서 아마 언론계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명망이 있는 원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설 내용 중에 최근에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사설입니다. 김대중 씨가 사설을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 타이틀이 이러니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자면은 이 표를 세는 자, 이 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그 2002 4.15 총선을 이야기를 하죠. 4.15 총선의 표를 세는 자. 그럼 세는 자가 있다면은 세는 자는 찍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찍는 자와 세는 자가 있다. 여기서 찍는 자는 우리 국민일 것이고 세는 자는 누구냐?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일 수도 있고 집권 세력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 대법원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정부 여당일 수도 있고 여하튼 집권 세력을 이야기한 세는 자, 그러면 찍은 자,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럼 집권 세력과 국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대중 씨가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아마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하니까 자 4.15 총선에서 표를 세는 자, 이거는 세는 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는 자는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한다면은 이 세는 자는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됩니다.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 찍는 자는 누구냐? 이 국민이다. 국민이 투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국민과 건세를 가진 자, 찍는 자는 국민이고 세는 자는 건세를 가진 자. 그러면 건세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뭡니까? 찍은 자, 국민과 이 말은 국민과 권한을 가진 건세를 가진 이 사람하고 다르다.
국민이 찍은 표와 이 말은 뭐냐면 국민과 권세를 가진 자, 세는 자가 다르다. 찍은 자, 세는 자라고 봤을 때 국민이 찍었으면 찍은 대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찍은 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세는 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국민이 찍은 그 표와 국민이 찍은 그 표와 권세를 가진 자가 세는 그 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 제목에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그러면 이 제목에서 벌써 김대중 씨가 이야기하는 안의 내용은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제목에서. 그럼 이 제목에서 지금 현재 김대중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에 예를 든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이 시민이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이렇게 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자가 자기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편하게라는 것은 전자개표라든가 전자투표라는 이런 복잡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이 그것을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이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고 지금 현재의 김대중 씨가 이런 것을 들어서 그러면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지금 현재의 표를 세는 자가 어떠한 잘못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손에 투표지가 6장의 손에 들렸다거나, 또 아니면은 투표지가 빵상자에 거기서 실려 있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뭔가 수단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꾸몄다. 그러니까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의 권세를 갖다가 놓치지 않으려고 이 표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는 과정에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 또 우파 쪽에서도 각자가 서로 싸우고 어떤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도 이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이 사법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찍은 자와 세는 자가 같이 되도록 하는 뭔가가 그러한 정의를 내세우는 것도 어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재검표를 할 수 있겠느냐.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이 총 9인인데, 이 9인 중에서 9인인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3명을 뽑고, 국회에서 3명을 뽑고, 대통령이 3명을 뽑는 이런 데 자리인데, 대통령이 3명을 이쪽에서 다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속에서
거의가 이쪽에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갔다. 여기도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갔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3명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국회에서도 건세를 가진 이 민주당에서 2명이 됐을 거다. 그럼 총 9명에서 8명이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거기에 야당 몫이 1명도 지금 현재 이 선거를 치르면서 참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지금 신뢰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칫 범죄자들인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가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옛날에 박근혜 탄핵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이런 국회에 이러한 건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선거 부정에 대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김대중 칼럼에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찍은 자가 세는 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찍은 자가 그 표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 줄기 그 시원한 빗물이 언제 내릴 것이냐 이러면서 이걸 끝맺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으로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는 그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대중 칼럼이 상당히 어떤 사실관계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쉬운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은 점수가 약 한 55점 내지 60점밖에 안 되는 칼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왜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주도 면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고, 그러니까 세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는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떤 서방 불화파에서도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이 세는 자가 도덕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심이 없고 아주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럼 나쁘다고 해서 다 내가 도둑놈이라고 해서 다 도둑질을 하느냐? 어떤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내가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보관이 허술하거나 뭔가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때 도둑질을 할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도둑질을 했을 때 지금까지 내 전과가, 도둑놈의 전과가 바로 큰 걸 도둑질 하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러한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이런 도둑질을 함으로써 내한테 얼마만큼의
큰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도둑질이 들킬 것이냐 안 들킬 것이냐, 그런 걸 지금 감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표를 세는 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찍는 자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못할 거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 몸이 허약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균은 다 들어오게 돼 있다면,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균이라는 것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균이라는 것은 들어오는데 내가 그 균을 건강을 해서 그걸 갖다가 건강해서 그 균을 대항을 해서 내가 이긴다면은 그 균이 내 몸속에서 크게 작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그 균이 내한테 들어왔을 경우에 내가 그 균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 병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표를 세는 자가 제대로 된 그것이 아니고 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적이고, 그러면은 표를 찍는 자는 방금처럼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 도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세는 자가 어떻게, 김대중 관련해서는 봤을 때 표를 세는 자가 지금 미래통합당 미통당은 표를 세는 자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미통당도 표를 세는 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이 칼럼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줄기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냥 막연하다는 겁니다. 막연해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이, 환자가 어떠한 병이 걸리고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 도적이 왔을 때 내가 도적에 물건을 빼앗겼을 때 내가 그 도적을 방어하고 다시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냐, 그 처방전에 대해서는 김대중 칼럼이 지금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방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처방전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방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이 4월 15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4월 15일인데 지금 현재 5월 30일, 5월 29일이다. 그럼 5월 29일이면은 벌써 5월 15일하고 또 14일이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44일이 지났다 이 말. 그렇죠? 44일이 경과됐는데 처음에 4월 15일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이 사전투표에 관련된 어떤 투표 부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충격적이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4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5월 29일까지
이 지금 4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 지금 이제 4월 15일이 투표가 이루어졌고, 지금 5월 29일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정이냐 아니냐, 그냥 부정이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라고만 자꾸만 나오고 있다. 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이건 너무 지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4월 15일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월 말일까지만 이다 아니다가 벌써 결정이 돼버리고 이때는 뭔가가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다 아니다 계속 지금 중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다 아니다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다 아니다 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리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크게 하나가 좌우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조갑재씨라든지 정규재씨라든지 김진희라든지 또 이병태 교수라든지 또 그 젊은 놈들 중에 저 미통당의 그 최고위원인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4월 30일에서 지금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지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것이 밝아졌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또 새가 밝아졌을 때 이렇게 망치질을 해가지고 호미를 만들든지 그걸 갖다가 뭐 쟁기를 만들든지 새가 타를 때 때려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4월 15일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라는 것은 새가 다른 상태가 지금 식었다 이 말이에요. 새가 식었는데 망치로 가지고 그걸 때리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떠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요 4월 30일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아니다고 한 사실상 조갑재 씨라든가 정규재 씨, 김진 씨 이런 사람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에? 아니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도 이 정규재 씨든가 조갑재 씨 이런 사람들이 이 건설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돼요. 건설 쪽으로. 그렇다면은 사실상으로 이 건설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처음에 그 선봉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4.15 총선에 이 세는자의 건세를 쥐고 있는 최고의 선봉장들이 지금 조갑재 씨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고 있어요. 유야무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도 모든 것은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윤미향이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김현미가 K가 폭파 사건이 있었느냐 5.18 강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상이 지금 이상하다는 요 선거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윤미향이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김현미 폭파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요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전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언론을 한다든지 저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말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질의응답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혹시나 황산벌이라는 걸 알 겁니다. 황산벌. 이게 지금 제가 한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 황산지하에 이게 황산벌입니다. 막 한자로서 이렇게 황산벌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논산훈련소가 지금의 아마 황산벌일 겁니다. 이 황산벌에 신라군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유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신라 김유신이 경주에서 병력을 이끌고 들어갔다. 그래, 들어가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제를 치는데, 이 백제를 치는데, 이 황산벌에서 전투가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김유신 장군이, 황산벌에서 군사를 대치시켜 놔놓고 그 밑에 희야 장수 보고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군사를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말을 물가에까지는 가는데 막상 못 먹일 수는 없다고. 병사들이 그까지 오기는, 황산벌까지 오기는 왔는데 지금 공격 앞으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에서 그 당시에 백제의 장수가 누구냐 하면 계백입니다. 이 백제가 요게 산수변이 있는지 뭐 어떤 게 백제다. 이 백제가 어떤 백제. 요건 저 백제가 한자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다음에 수리했던 백제에서 계백 장군이 있어요. 그래, 이 김유신과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 서로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김유신이 자기 병사가 공격을 하니까 대치를 계속 하고 있었다. 계백 장군도 황산벌 쪽에서 성에서 대치를 하고. 자, 그러면은 계백 장군은 만일에 황산벌에서 지버리면은 백제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때 김유신이 병사수라든지 모든 것은 우월했지만은 이 자기의 병사들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누굽니까? 김유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화랑관창이다 이겁니다. 이 화랑관창이 나이가 16세 내지 17세 된 16세 내지 17세 된 김유신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화랑관창을 불렀다. 관창을 불러서 계백 장군이 있는 성으로 가서 싸우게 했다. 혼자 싸우게 했다. 그래서 화랑관창이
계백하고 계백의 성에 가서 싸웁니다. 근데 화랑간창이 졌다. 거기서 죽었다. 죽으니까 계백이 화랑간창이 그 싸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서 화랑관창의 시체를 말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보냈다. 그러니까 그 김유 시내에서 있던 그 병사들이 김유 신 자기 장군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 시체가 말에 실려오니까 이 화랑관창 그렇게 하니까 적개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죠, 이제. 왜? 자기의 최고의 장수의 아들이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랑관창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확 이렇게 화랑관창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방금처럼 이게 해답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이것의 근세에 있는 것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김유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이 계백한테 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군사들이 적개심을 만들어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김유신이 화랑간창을 자기의 아들을 하듯이 지금 이제 이거하고 싸우려면은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놔라 말입니다. 내놔라. 내놓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보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법보시가 있고, 그죠? 법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몸보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사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보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재물을 갖다가 내놔야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 가지고 목숨을 바치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가치는 정신적인 자기 체면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원리에서 법과 신과 재물을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바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놔 가지고 싸워줘야 이게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눈치만 보면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그거 법과 그 신과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이 부정투표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이다 아니다라는 싸움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놓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야 된다는 보수고 진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처음에 누구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선거다 아니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정규제라든가 조갑제, 김지 이런 사람은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부터 먼저 그 사람들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미통당을 갖다가 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통당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18을 문제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월호나 민주노총이나 전라도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를 하면 뭡니까? 법과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재물 이걸 갖다가 내놔면은 결국은 이것을 움직이는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응? 이래가지고 뭘 내가 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